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오늘 에코프로 머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오늘도,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어저께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다시 한번 2차 전지, 특히나 이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주가의 방향성을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여기에 대한 고점, 최근에 이 단기 고점을 형성했던 5월 17일 날 나왔던 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물량 소화에 대한 시간은 걸리겠지만 저는 뚫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뚫어줄 수 있다고 보고요. 현재 2차 전지가 강세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 2차 전지가 최근에 이 바닥권을 딛고 올라가는 그런 형상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해리스가 이 트럼프와의 지지율 격차가 그래도 이제 좀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해리스가 최근에 전기차에 대한 또 언급을 좀 더 해 나가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금리 인하로서 현재 2차 전지 많은 종목들, 2차 전지 많은 기업들이 지금까지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들로 돈을 많이 썼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금리 인하로 여기에 대한 대출 금리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또 호재로, 간접적인 호재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간접적인 호재들과 함께 또 뭡니까? 바로 할부 금리. 우리가 2차 전지는 결국 전기차와 상당히 연관이 깊은 건데, 이 전기차에 대한 할부 금리가 또 낮아진다라는 거. 이 종합적으로 볼 때 이제는 바닥권을 딛고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에코프로머티 주가는 앞으로 어디까지 흘러가고 내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까? 이 단기 고점이 또 어디서 형성이 될까? 또 어느 시점에서 저항대를 맞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에코프로머티를 보면요, 최근 며칠간 이렇게 개인들의 매도가 나왔었고, 이 외인들이 다시 좀 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물론 현재 장 초반부터는 외인들의 좀 매도도 좀 나가고 있긴 한데, 그렇게 신경 쓸 정도의 물량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현재 신한투자증권에서도 주가를 좀 끌어내리기 위해서 좀 매도가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런 흐름들은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기세는 저는 꺾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좀 더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테슬라 차트를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테슬라가 이게 전 고점 구간까지도 저는 지금 충분히 뚫어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시장 자체에 대한 흐름이 이제는 2차 전지가 특히나 성장주 중심으로 더 크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2차 전지가 살아나고 그 흐름에 따라서 에코프로머티가 주가가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지금 이 상대 강도 지수죠. 이 과매수 구간을 보면은 현재 에코프로머티가 75포인트 정도가 돼요. 자, 이걸 보고서 많은 분들이 혹시나 이게 지금 과매수 구간이고 고점 신호가 여기서 뜨는 게 아닐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히려 이 과매수 구간으로 이 정도 구간에 접어들었다는 건 현재 구간보다 이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힘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과매수로서 우리가 위험 신호를 느끼는 건 80포인트 이상까지 올라갔을 때 우리가 위험 신호를 느껴야지, 70% 이상으로 올라갔다는 건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고점 신호에 대한 어떤 흐름도, 어떤 시그널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아셔야 되겠고, 자, 그러면 이게 고점 대비해서 대략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최근 저점까지 이어봤을 때 이게 과연 어디까지 상승이 나올까? 저는 0.5 구간 혹은 강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도 충분히 앞으로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유의를 해야 되는 점은, 이렇게까지 단기 상승은 나오겠지만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지수가 한 번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면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런 최근에 다우존스가 신고가를 계속 찍고 있거든요. 그게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성장주 중심으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게 결국에 성장주나 최근에 2차 전지나 이런 종목들에게 더 큰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죠. 오히려 이런 흐름들에 따라서 앞으로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더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단기 고점은 아직 형성이 되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더 무조건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 올해는 행복하게 여기에 대한 고점 신호를 잘 파악을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분할 매도를 가져가야 합니다. 현금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또 경기 침체 우려가 한 번은 올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4년 동안 금리 인하가 한 번도 안 하다가 지금 금리 인하 첫 금리 인하 한 거잖아요. 그러면 기대감으로는 상승한다고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이유, 0.5포인트라는 B컷을 단행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그리고 경제가 무언가 좀 안 좋은 시그널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나타내는 겁니다. 그만큼 앞으로 지수에 큰 하락폭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걸 기회로 삼아야지 그걸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또다시 주가 내려간다고 해서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빨리 오고 우리가 현금화를 준비를 해서 그런 기간들을 즐기는 게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를 막 고점 구간에서 이렇게 좀 물려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내가 좀 주가가 올라와도 내가 아직도 손실권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8만원대 가격대에서 손실 보던 걸 기억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기까지만 주가 올라오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손실도 최소화되는 구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비중 조절을 해 나간 다음에 다시 한번 저점에서 잡을 만한 그 현금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놓는다 라고 하면 수익권으로 더 빠르게 우리가 만회할 수 있고 복구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런 흐름들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앞으로 우리가 에코프로 머티로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저는 결정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흐름들 절대적으로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주가가 좀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주가가 올라와도 흔들려요. 왜? 이게 또 떨어질까봐. 여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상당히 크거든요. 또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불안 심리.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오랜 기간 물려 있었기 때문에 이 주가가 여기까지는 올라왔는데 여기라도 내가 좀 챙겨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 구간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앞으로 이런 단기 고점에 대한 여기에 대한 맥점 그리고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타점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시 한번 조정이 올 때 또다시 잡아 나가야 되는 이런 또 매수 타점들에 대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함께 좀 공유해 드리면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좀 이끌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 앞으로 우리는 충분히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커뮤니티에서도 여러분들께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뭐 캡처해서 거짓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입장 요청도 해주시고 있고요. 지금 대략 한 1100명 정도가 저와 박프로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 주식을 읽어주는 남자 저 박프로와 좀 함께하고 싶다 그리고 에코프로머티에 대한 타점을 좀 받고 싶고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2011-9671로 저에게 머티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세요. 머티 에코프로머티에 머티라고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머티라고 에코프로 머티에 머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겠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결국에 시장 상황 그리고 타점을 잡는 데는 분명 우리가 차트를 보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요. 시장을 보는 그런 눈도 있어야겠죠. 그런데 시장 분석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구글링이나 네이버 검색이나 우리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최근에 인터넷에서는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보들을 좀 많이 얻을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 차트를 보고서 우리가 타점을 잡는 건 어느 정도의 또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또 공부해 보실 수 있는 이런 자료들도 함께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번호로 저에게 010-2011-9671로 네, 그 머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자료들도 좀 같이 보내드릴 텐데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앞으로 이런 파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홀딩을 해야 되는 구간 지금 딱 에코프로 머티죠. 이 쫄지 않고 홀딩을 해야 되는 구간들을 제가 우리가 어떻게 잡아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단기 파동 그리고 장기 파동 이런 스윙 포지션 데일리 스캘핑 트레이딩에 따라서 우리는 타점을 분명 다르게 가져가야 합니다. 보는 1봉을 보던 4시간 봉을 보던 12시간 봉을 보던 우리는 분명 내가 목표하는 그 타점을 볼 때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는 거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기 장기 손익범위나 여러 가지 파동적인 부분들 제가 이렇게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는 자료들을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시더라도 앞으로 내가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되고 돌파 매매를 또 어디서 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매수 대기에 대한 눌림목 자리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이런 구간들을 확실하게 좀 알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한 에코프로머티에 대한 매수 매도 타점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11월 대선이 있잖아요. 이 대선주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10월, 11월 상당히 변동폭이 크게 나오고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지표를 보고 그리고 시장 상황을 보고 이 상승 시그널이 나올 만한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에 참고를 해 보시거나 여러분들이 또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 보시면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시장을 계속해서 우리가 종목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겠고, 단기적으로 이 종목을 투자를 하면 저는 수익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좀 같이, 그리고 이런 지표들, 자료들을 좀 같이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010-2011-9671로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이런 자료들과 이런 제가 보고 있는 11월 대선주 중심으로 나올 만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또 제가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놓치지 마시고 함께 끌고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에코프로머티 장 마감이 어떻게 되든 간에 제가 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장 마감 후에 또 브리핑 해드릴 거고, 이 시장 상황, 2차전지에 대한 시장 상황도 계속해서 브리핑 해드릴 테니까 에코프로머티 끌고 가는 데 있어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저는 또 더 좋은 영상으로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